자, 여권 내에서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를 골고루 이렇게 기용을 하면서 균형 외교를 펼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뭐 특별한 잡음 없이 이렇게 쭉 흘러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그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이러한 자주파와 동맹파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아니 뭐 자주파는 어디 있고 동맹파는 어디 있냐, 이거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편가르기를 하려고 자꾸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이 외교안보 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들의 서로 다른 이 입장차 이런 것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한 차례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가 부딪혔던 이러한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다시 현 시점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향후의 관세 협상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또 남북 관계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쪽 한쪽이 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년 전에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의 북미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외교부의 북미국장, 뭐 외교부 핵심 요직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한미동맹의 핵심 실무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이죠. 여기에 이제 위성락 국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북미 3과장으로 있었던 조현동 북미 3과장이 사석에서 노 대통령과 NSC 사무처장, 청와대 386 등을 비판한 겁니다. 대미 외교 정책 관련해서 청와대 탈레반들한테 이제 노 대통령이 휘둘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제보, 투서가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보통 때라면은 뭐 조용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이 사건으로 당시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굉장히 파문이 크게 일었던 그런 사건이죠. 장관이 물러났고, 당연히 이제 북미국장을 맡고 있던 위성락 국장도 6개월 만에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당시 이종석 NSC 사무처장 밑에로 이제 위성락 국장이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의 어떤 사건이죠. 이제 동맹파는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그러한 그룹들, 당시에 이제 조현동, 위성락 등등으로 이제 외교부에 쭉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런 흐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당시 자주파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이종석 NSC 사무처장, 지금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뭐 그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자주파가 아니라 자동파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동맹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자주파, 동맹파 이렇게 뭐 너무 편가르게 하지 말고 자주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또 동맹을 중시하는 자동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주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최근에 이것이 좀 부각이 됐던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집권을 하면서 이 자주파냐 동맹파냐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용을 많이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주파든 동맹파든 능력 있는 사람 갖다가 쓰겠다라고 해서 자주파의 핵심으로 꼽혔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지냈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동맹파로 꼽혔던 핵심 인물인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파와 자주파를 둘 다 포용하는, 그래서 실용외교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었죠. 균형외교, 실용외교를 현실화하겠다. 이종석 원장으로 상징되는 이 자주파를 통해서는 대북관계에서의 뭔가 활로를 좀 뚫어보고, 이 동맹파의 핵심으로 꼽히는 위성락 실장을 통해서는 한미관계를 든든하게 또 가져가겠다. 이 두 가지를 다 노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좀 갈등, 서로 다른 입장차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지난 26일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민주당 주최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동맹파다. 자주파는 앞으로 나가 노력하는데 동맹파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세력이다라면 대통령을 끝장낼 리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해서 내놓은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좀 보일 수 있는 얘기들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이른바 자주파의 동맹파에 대한 공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일단 한미 관계가 원활치 않게 지금 관세 협상 등이 조금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주파 입장에서는 동맹파를 좀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위성락 실장, 정세현 전 장관의 이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펼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역시 이제 위성락 실장도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무슨 동맹파, 자주파 이런 구분으로 나를 넣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협상이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한 카드를 다 이용을 해야 하지만 통상 오버플레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버플레이라는 용어에서 약간 그 자주파의 공세에 대해서 좀 받아치는 듯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죠.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 정권 안에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라고 위성락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자주파, 동맹파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강경파, 실리파다, 이런 반론을 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 이른바 END, 균형, 관계 정상화, 비핵화, 기조 연설의 이 흐름, 여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멋있는 글자를 만들어 홍보를 하던데 비핵화 얘기를 왜 거기에 넣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 결국 그 한미 프로세스에 얽혀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그 상황,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성락 실장도 그건 사실 통일부 아니고 나는 약간 손만 봤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대통령 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의 기조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 통일부에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론을 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의 국익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제기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있는데 너무 감정 위주로 받으면 쉬운 건 받아내기 쉽지만 우리가 타깃을 높게 잡는다면 오버플레이를 하지 않아야 된다. 구체적인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감정을 절제하고 치밀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최근 어쨌든 이 미국에 대한 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부분이 국익의 협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위성락 실장은 얘기를 한 거죠. 최근에 그 더민주 혁신회의 친 이재명의 핵심 조직으로 꼽히는 여기에서도 이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라고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파탄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등등을 또 위성락 실장이 좀 염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세현 전 장관이 END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들어갔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 로드맵은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떤 순서도 아니고 그냥 늘어놓은 거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세현 전 장관이 비판을 하니까 위성락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게 없다. 수도 없이 그동안 했던 얘기이고 이것은 어떤 하나의 로드맵이 아니라 목표일 뿐이다. 그 세 개가 순차적으로 가는 어떤 로드맵이 아니라 그냥 목표다. 그리고 선후관계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앞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세 가지가 병렬적인 측면에서의 목표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또 반론을 폈습니다. 두국가론, 지난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 남한과 북한은 두국가다, 남남이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두국가론에 대해서도 지금 자주파와 동맹파의 입장차가 좀 다르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위성락 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에 불거졌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두국가로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남북은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이 남북 관계 그 기본 합의서 여기에 바탕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것이 헌법에도 합치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남북은 사실상 두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대적 두국가론은 사실상의 그러니까 적대적 두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두국가론을 인정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동영 장관의 입장인 것이고 위성락 실장은 두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입장차가 있는 거죠. 지금 자주파로 꼽히는 인물이 어쨌든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동맹파는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라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 균형 외교, 실리 외교를 통해서 동맹파와 자주파를 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조금씩 이렇게 노정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잘 어쨌든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이 대통령이 안고 있는 어떤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잘 풀려가게 되면 이러한 어떤 갈등이나 입장차가 도드라지지가 않을 텐데 만약에 이 한미 관계에서나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여의치 않게 풀려갈 때 그때는 서로 자주파는 동맹파에 대해서 동맹파는 또 자주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상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이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 어떤 이슈가 돌출할 가능성이 크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협상의 결과가 조금 이 국민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협상의 전면에 섰던 세력들, 그룹들에 대한 그 반대 그룹, 여권 내에서의 어떤 비판 그룹들의 공세가 거칠
좀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뭐 동맹파 자주파 관계없이 어떻든 실용 균형 외교를 가져가겠다라는 이러한 구상이 좀 벽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한 중대한 국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